안녕하세요, 가치남입니다. 자, 다들 크리스마스 잘 보내고 계신가요? 즐거운 크리스마스인데 날씨가 정말 추운 것 같아요. 그렇지만 다들 따뜻한 주말 되시고요. 일단 오늘 영상 같은 경우에는 이제 21년도 다 끝났기 때문에 과연 내년에는 어떤 업종이 상승할 수 있는지 거기에 대한 저의 생각을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자, 일단은 저도 미래를 예측할 수는 없기 때문에 비교적 가까운 미래, 내년 1분기, 특히 1월 달에 상승할 수 있는 업종에 대해서 저의 의견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자, 일단은 제 경험을 비추어 봤을 때는 연초에는 비교적 연말이 강했던 종목들, 그런 종목들이 해를 넘겨서 강세를 보이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12월 달에 어떤 업종이 강했었죠? 단연코 반도체 업종이었죠. 저는 12월 달에 반도체 업종이 강했던 만큼 최소한 내년 1분기, 적어도 1월 달만큼은 여전히 반도체 업종이 시장을 주도할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 두 번째 근거를 말씀을 드려보면, 자, 이게 삼성전자의 수급이거든요. 일단은 12월 모든 거래일 동안에 삼성전자의 외국인의 수급을 보세요. 외국인은 2조 6천억 원을 순매수했죠. 자, 그냥 이렇게 금액만 봤을 때는 상당히 많은 금액입니다. 그런데 날짜를 조금 바꿔보면 올해 1월 달로 한번 가볼게요. 1월 1일부터 11월까지. 자, 이때 외국인과 기관의 매도 규모를 한번 살펴보세요. 어쨌든 10조죠. 그리고 기관은 4.6조. 자, 12월 달까지 현재 외국인이 2조 6천억 원을 순매수했지만 삼성전자가 지난 1월 달에 최고가를 경신하고 지금까지 주가가 많이 밀렸을 때 그때는 오히려 10조 원이 순매도로 나갔습니다. 그래서 순매수와 순매도 금액을 합친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외국인의 자금은 7조 4천억 원이 아직까지 순매수로 들어오지 못했다.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기관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외국인이 12월 달에 많이 매수했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나갔던 물량이 많은 만큼 정말로 지금처럼 업황이 개선이 된다면 나갔던 외국인의 순매수 자금들이 더 들어올 가능성이 있겠죠. 그래서 이런 가능성으로 봤을 때도 반도체 업종은 내년 1월 달에도 강세를 이어갈 것이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반도체 업종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자, 그렇다면 어제 제가 말씀을 드렸듯이 반도체 업종의 강세를 보인다면 뗄래야 뗄 수 없는 특성을 가지고 있는 MLCC 기업들, 삼성전기를 필두로 해서 MLCC 업종도 이제는 탄력을 받을 가능성이 높겠죠. 그래서 반도체 업종이 상승을 한다면 MLCC 업종도 상승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자동차 업종들, 대표적으로 현대차하고 기아차, 한번 차트를 볼게요. 자, 현대기아차, 특히 현대차 같은 경우에도 삼성전자하고 굉장히 비슷한 흐름이 나왔어요. 올 1월 달에 정말 가파른 상승이 나왔는데 5월 달에 한 차례 반등이 나왔었지만 그래도 전체적인 추세적인 흐름을 봤을 때는 삼성전자하고 비슷한 흐름을 보여주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어제 오랜만에 기관과 외국인의 순매수가 들어왔고 현대차는 3% 이상의 상승이 나왔거든요. 일단 재료가 있었죠. 현대차에서 R&D 조직, 연구개발 조직을 싹 바꿔서 전기차에 올인하겠다 라는 기사가 나왔었고 밑에 하단을 보시면 연구개발본부 내 엔진 개발센터를 전격 폐지하고 더 이상 내연기관 엔진 신모델을 내놓지 않겠다는 방침을 공식화한 것으로 보인다 라는 기사가 발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목적을 본다면 엔진 개발을 포기하고 전기차 전환을 가속화하겠다 라는 결정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이런 발표와 함께 현대차를 비롯해서 많은 자동차 관련주들 그리고 자동차 부품주들 어제 꽤나 큰 상승이 나왔어요. 물론 자동차 부품주들, 중소형주를 중심으로 강한 상승이 나왔던 종목들이 있는데 우리가 한번 잘 생각해 보자고요. 사실 시대의 흐름과 함께 내연기관에서 전기차로 방향성을 바꾸는 것은 너무나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그런데 그동안 자동차 관련주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모멘텀이 부재했다고 생각이 돼요. 반도체 쇼티지 현상 때문에 상승할 만하면 하락하고 이런 패턴이 계속 반복이 되었었는데 기사를 통해서 미래지향적인 기업으로서 이미지를 개선할 수 있는 트리거가 되었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어쩌면 당연한 기사가 될 수가 있겠지만 그동안 재료와 모멘텀이 부재했던 상황에서 긍정적인 미래 비전 발표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런 측면에서 내년 1월 달에도 자동차 관련주도 한 번에 시세가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자동차 관련주도 반도체하고만 엮어서 말씀을 드린다면 지금 현대차가 주가가 상승할 만하면 하락하고 이런 패턴이 계속 나오는 이유가
바로 반도체 쇼티지 현상 때문이에요. 아무리 지금 실적이 좋다고 하더라도 이 반도체 수급 불안정 때문에 과연 여기서 실적이 더 개선될 수 있는지, 정말로 나아진 것인지 거기에 대한 의문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반도체 업종이 살아나게 된다면 반도체 부족 현상에 대해서도 머지않아서 개선될 수 있다는 좋은 신호가 될 수 있다고도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반도체 업종이 살아난다는 것은 관련 업종의 MLCC 그리고 자동차 기업들 다들 연관성이 있다고 저는 보여져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한번 마인드맵을 한번 그어보면서 다양하게 생각을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로 4차 산업혁명과 관련된 종목들, 그런 종목과 관련된 업종들이 강세를 보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최근에 강세를 보여주고 있는 로봇 관련주들, 그리고 애플과 관련주, 또 애플과 관련주가 강세를 보인다면 자율주행, 5G, 디스플레이, 이런 종목들이 강세를 보일 거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말씀드려보면 2차전지 있잖아요. 2차전지는 제가 많이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일단은 다음 달에는 시가총액이 100조 이상을 예상하고 있는 LG 에너지 솔루션의 상장이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2차전지 대형주 내에서 최근에 주가가 조금씩 빠지는 모습이 나오고 있어요. 물론 이노베이션은 그동안 하락세가 많이 나왔기 때문에 조금은 다른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지만 삼성 SDI 그리고 LG화학 또 몇몇 종목들 주가가 조금은 부진한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분명히 저는 이 터닝 포인트가 있을 거라고 판단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터닝 포인트를 잡기 전까지는 일단은 관망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이 터닝 포인트를 잡는 것은 분명히 삼성 SDI를 중심으로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이 눈에 띄게 들어올 거예요. 그래서 그런 시점을 활용해서 저점에서 매수한다던가 그런 전략을 취해보면 좋을 것 같고요. 어쨌든 2차전지는 내년 초가 아니라 5년, 10년 시장을 주도할 수 있는 업종이라고 판단하고 있는 만큼 성장주의 대표적인 종목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지만 1월달만큼은 제가 말씀드린 이런 시각을 가져보는 것이 좋지 않을까 그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일단은 2차전지는 제외를 하고, 자, 그렇다면 제가 조금 부정적으로 보고 있는 업종들, 거기에 대해서도 간단하게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부정적. 첫 번째가 아니라 한 가지 업종이죠. 경기 민감주. 올 초로 한번 떠올려 본다면 올해 2월달부터 5월달, 6월달 이때까지 경기 민감주의 흐름이 상당히 좋았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철강주들, 특히 포스코하고 현대제철, 그리고 포스코 강판, 이런 종목들을 보유하지 않았다면 굉장히 소외가 되었던 시점이었을 거예요. 그렇지만 경기 민감주 같은 경우에는 성장 산업은 아니란 말이죠. 그리고 지금은 작년하고 다르게 테이퍼링과 금리 인상, 거기에 대한 효과가 이미 시장이 많이 녹아든 만큼 경기 민감주는 내년 초에도 좋은 흐름이 나오지 않을 것이다 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경기 민감주는 부정적으로 제가 생각하고 있고요. 그 외에 IT 기업들 있죠. 대표적으로 이런 종목들 저는 충분히 강세 흐름이 이어지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특히 IT 종목 같은 경우에는 대체적으로 대형주들이 굉장히 많아요. 반도체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MLCC는 삼성전기, 그리고 자동차는 현대차, 기아, 또 디스플레이는 LG 디스플레이, 애플카는 LG전자 등등 대표적으로 대형주들이 굉장히 많이 포진해 있는데, 우리가 대형주를 한번 떠올려 보세요. 차트를 볼까요? 먼저 현대차, 올해 1월달에 강한 시세가 분출이 되었고 그 뒤로는 별다른 움직임이 나오지도 않았습니다. 자, 그리고 삼성전자도 마찬가지죠. 작년 12월달과 올해 1월달, 그때를 제외한다면 이번달 지금 1년 만에 반등이 나오고 있고, 그리고 삼성전기도 비슷한 흐름이에요. 1월달에 강세를 보여주었고 또 잠깐 반등이 나오는 것처럼 보였지만 또 다시 무너지는 이런 비슷한 패턴이 반복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LG전자가 정말 대표적이죠. 작년 12월부터 1월달까지 거의 100% 가까운 상승이 나왔었는데 내내 흘러내리는 모습이 나왔어요. 그래서 이런 모습을 봤을 때도 대형주도 1년 동안 조정을 보였던 만큼 이제는 반등의 시점이 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특히 제가 대형주를 대응할 때는 월봉을 체크해보자 이런 말씀을 드렸잖아요. 월봉을 보면 가파른 상승을 보여주었던 주가가 전고점과 맞닿고 지금 이렇게 반등이 나오고 있고, 그리고 삼성전기도 마찬가지죠. 한 이쯤
정확하게 두 차례 전고점이었던 16만원 부근, 거기에서 다시 한번 강한 반등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대차도 마찬가지예요. 거의 10년 전에 지지 역할을 했었던 19만 5천원, 20만원, 이 가격대를 최근에 터치를 한 뒤에 다시 재차 반등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그리고 SK하이닉스, 이 종목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여기 있는 IT 기업 같은 경우에는 제가 뭐 3월달, 4월달, 뭐 내년 여름 이때도 상승이 나올 것이라고 말씀을 못 드리겠어요. 그렇지만 적어도 내년 1월달에는 지금과 같이 좋은 흐름이 이어지지 않을까 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 여러분들도 과연 내년에는 어떤 종목이 상승할 수 있는지 이걸 맞추던 못 맞추던 스스로 한번 생각을 해보는 것도 주식시장의 시야를 많이 넓힐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려보고요. 한번 여러분들도 직접 판단해 보시면서 언제나 성공 투자할 수 있기를 기원해 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언제나 여러분들의 성공 투자를 기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